상당히 오랜만에 시황을 촬영하는데 일단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이고 이 포지션은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숏을 먼저 잡고 아래서 롱을 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매매를 여기서 숏을 타고 줄 때 당연히 익절을 하고 여기선 롱을 받고 올라갈 때 줄 때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본 계좌와 서브 계좌 두 개의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5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포지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의 없냐면 숏은 위에서 더 받을 준비, 롱은 아래서 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배 매매를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권해드렸어요. 제가 해봤는데 이 통계적으로나 그 승률 이런 거를 봤을 때 고배를 썼을 때보다 엄청난 수익이 빨리 나진 않는데 오히려 스윙으로 들고 갈 수 있어서 저는 보다 안전하게 지금 장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2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0%씩 움직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장이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하면 10%씩 이렇게 방향이 터지는데 10배도 청산이 나는 무빙이 계속 나온다는 건 고배의 롱숏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몇 구간이 있어요. 그랬었던 구간이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달랐어요. 움직임이. 그리고 제가 계속 저는 현 구간이 여기나 여기랑 계속 유사해 보인다 라고 했고 이때 제가 경험을 했을 때 타점 매매로 해서 맞으면 다행인데 어차피 고배 타점 매매는 빨리 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저배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겸사겸사 해서 저배 격리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승률이 솔직히 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방송 때 늘 말하는 거 단톡방에서도 말하죠. 승률이 좋을 때 돈을 빼거나 매매를 좀 쉬어라. 왜? 인간은 그 자기 자신한테 취합니다. 너무 승률이 좋으면 결국 그 승률에 취해서 더 돈을 넣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던 사람 혹은 같이 매매했던 사람 뭐 몇천 몇억씩 벌었는데 보통 그때 다 부러집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무조건 정해요. 이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됐으니까 오히려 돈을 줄여도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맞고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앞에 이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10배도 되게 고배다. 5배, 4배로 매매하면 조금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브리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 구간에 이게 어제 새벽이거든요. 어제 새벽 2시에 이 브리핑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완전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 그때 피크값 라인인 요 라인을 깼기 때문에 하방이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아래 꼬챙이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은 위든 아래든 다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갔을 때는 숏각,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롱각을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주봉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이 캔들과 이 캔들의 거래량이 유사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봉의 색상이지만 매수세도 함께 들어왔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록색, 그러니까 양봉의 캔들로 도지로 마감한 적이 이 하락장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일 여기서 이것도 뭐 나왔다고 하면 나온 건데 이건 거래량이 좀 많이 적고 십자가가 아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지 캔들로 주봉이 나온다면 2일하고 14시간 남았죠. 이상현상이라고 판단하고 롱각을 이제 조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감하고 나서 봐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주봉의 윗꼬리도 남아있고 올라갈 확률을 배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캔들이 작은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월봉 마감일이 일주일 하고 14시간 남았죠. 주봉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당연히 마감을 하겠죠. 그때까지 이 캔들이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위아래로 횡보를 계속해주고 고배 롱숏을 죽이면 거래량이 되게 많이 찰 거예요. 월봉이 도지로 마감을 초록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롱각이나 롱의 관점을 올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걸 아예 배제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계속 안 보던 사람이 볼 때가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리핑했던 부분을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물 거래 매매를 제대로 시작한 지가 1월이에요. 매매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버신 분들도 단톡방에 계셨었어요. 완전 초보자이신데 200불로 1000불 그렇게 만드신 분들도 보셨고 한 500불로 10,000불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전략은 보통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장에서는 줄 때 먹고 튀는 사람은 많이 벌긴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한 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많이는 못 먹더라도 좀 크게 먹기 위해서 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률이 너무 좋으면은 본인의 승률에 취해요. 그래갖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베팅하는 그 욕심이 생겨요. 그때 이제 한 방에 가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작도는 사실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위로 크게 올라가더라도 아래 크게 내려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지를 받으면 그걸 확인하고 매매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월봉 마감일이 FOMC만큼 아주 무빙이 괴랄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잘 버셨던 거 애매하게 베팅하면 다 잃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진 거짓 시그널로 보고 있는 그 해시리븐 바이 시그널도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눌림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캔들적인 규칙이 지켜준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찐반의 바닥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U자 패턴의 규칙.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찐반 전에 쭉 쏟아요. 그냥 쉽게 안 가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였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 눌림 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추세 다 뚫었을 때.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저는 한 17.9K까지는 바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혹은 16K 언저리 거기까지는 주고 다시 여기를 상회할 때 롱각을 본다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조금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이 가장 먼저 이 대하락 추세를 뚫었어요. 아무도 뚫지 못한 걸 뚫은 건 아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한번 뚫고 여기서 눌림 이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긴 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형 커벤핸들 패턴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리플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이후에 올라가는 게 커벤핸들 패턴이에요. 리플 숏각보다는 눌리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를 다 뚫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채널을 그릴 때 차라리 좀 손절을 각오하고 여기 아래까지 깨게 되면 이런 아래까지 이 추세를 다시 하회하면 손절을 로스로 잡고 들어가는 건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현물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선물로만 해도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이쁘게 그려준다면 조금 제 기준에서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갈 만하겠다 한 금액은 사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저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올라간다면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롱각을 아예 배제했었고 한 번도 제가 롱 관점을 48K 이후로 여기 리딩 다이고날 롱 여기 패턴 이후로 롱 48K부터 숏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틀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는 좀 롱을 어느 정도 봤어요.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고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저도 시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는 아예 롱을 안 받고, 그래서 이 상승을 저는 크게 먹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만한 구간에서 숏을 좀 세게 들어가서 수익은 잘 봤는데 롱은 한 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고배의 롱숏을 계속 터는 게 아예 이제 롱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값이 숏이더라도 롱을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눌림을 안 주는데 그냥 뭐 롱을 돌파롱을 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그러려면은 이런 하락 추세를 다 뚫어야 돼요. 비트가 이런 하락 추세를 다 뚫으면 이거 조금 생각 바뀌었다 비트,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리플이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구간을 이런 느낌의 대형 쐐기 형태의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쐐기 패턴의 결과값은 롱인데 이게 뭐 여기 구간일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주봉이 만약에 버텨주고 월봉이 좀 좋게 나오면 이거 롱을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롱 각 줄 때 롱을 한번 승부를 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테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테더에서 이 패턴이 나온 적은 없는데 유사한 호흡으로 갈 확률이 좀 전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테더가 내리면 비트가 롱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리는 캔들 혹은 제가 아는 패턴 혹은 바닥에 규칙이 나왔을 때 테더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랐으나 이렇게 내리는 그림을 가면 여기까지는 하회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호흡. 과거 비트코인 프랙탈 혹은 이게 알트코인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렇게 토토로 패턴이라고, 이 토토로 패턴이 테더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 이거 그려지기 전에는 관제탑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의 결과값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렸는데 이 고점을 상회하지 못했네, 혹은 상회했더라도 다시 내리네, 이 구간의 매물대 영역을. 그러면 좀 빠지겠구나, 그렇게 시장을 보는 거지. 뭐 이 그림이랑 똑같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호흡만 똑같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건 차트에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프랙탈적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롱을 원하고 있고, 큰 봉에서 다이버가 조금씩은 먹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예 안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옆으로 비빌 때 이게 하락 다이버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까지 그렸을 때 이렇게 상다가 원래 컨펌이 떠요. 이게 상다라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프랙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단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이렇게 돼야 좀 상다로 볼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위아래 막 흔들면서 캔들이 지저분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온 캔들 RSI가 이렇게 다이버가 컨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제 경험치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옆 구간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구간 보면 다이버를 먹을 때 꼭 12시간 혹은 6시간의 큰 봉 프레임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한번 방향을 틀어요. 또 그때 좀 가중치를 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왔고, 그러면 이게 12시간이 이 정도로 상다가 걸렸으니까 무조건 롱 아니냐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12시간 상다가 더블로 걸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트리플도 있어요. 작게라고 치면. 그래서 이제 엄청난 롱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뭔가 바닥, 주봉, 월봉 더 큰 프레임에서 캔들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지배적이에요. RSI가 당연히 좋지만 지금 단기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일단 주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이 이제 월봉 마감 전날에는 엄청 괴랄한 무빙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한 다음에 월봉 마감하고 한 2, 3일 뒤에 세게 베팅을 하실 거면 그때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빅롱 빅숏을 먹는 것보다 확실한 구간에서 그냥 세게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걸 거꾸로 합니다. 빅롱 빅숏
혹시 나올 만한 구간에서 베팅을 세게 하시고요. 한 1%, 2%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소액으로 매매하는데 전 완전 거꾸로 합니다.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의 작도 라인에서 1% 움직일 확률이 있으면 전 거기서는 더 세게 차라리 베팅을 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요. 예상 가능한 범위까지만 먹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베팅을 하고, 지금은 일단은 본인이 사용하는 배율의 절반 정도 줄이시면서 매매를 하는 걸 전 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는 딱히 뭔가 그려드릴 게 없고요. 8일 전에 올렸던 지지저항 작도를 싹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걸로만 보셔도, 이 작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고 이 가로선을 따라 하셔도 전혀 제가 봤을 때 매매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작도에 대한 설명이 왜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 그리시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서 가로저항 몇 개 추가됐고 추세선 몇 개 추가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작도에 대한 이야기는 스킵을 하고, 비트코인 주봉, 비트코인 월봉, 그것들의 거래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더의 프랙탈 혹은 테더의 호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할 것 같고, 처음으로 롱각을 배제하지 않고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롱자리에서는 롱을 치고 숏자리에서는 숏을 치는데, 큰 그림에서 롱을 배제하지 않고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